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5년 동안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부모. 전 재산을 증여한 뒤 노후를 평온하게 보낼 줄 알았지만 돌아온 건 자식의 무심한 태도였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서 외면받는 일이 과연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부모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평생 일구어 온 재산과 집을 자식들에게 미리 넘겨주자고 말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말렸죠. 너 그렇게 다 주면 노후에 뭐 먹고 사니? 요즘 자식이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부모는 오히려 웃으며 우리 애들이 그럴 리 없어. 절대 날 버리진 않을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누가 봐도 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부모였기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 증여가 자식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더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없으니 미리 재산을 물려줘야 자식이 더 잘 살 수 있으리라 믿었죠. 자식들도 그 말에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이제 부모님은 편히 쉬세요. 이제 부모님은 편히 쉬세요. 라며 부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부모도 이제 내 목 다 했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증여가 완료된 직후 몇 달 동안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식이 자주 방문해 필요한 건 없으세요? 라고 물어왔고 부모는 난 괜찮으니 너희나 잘 살아라 라고 응수했죠. 서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이제 든든히 지켜드리겠다는 자식의 말에 부모는 하늘을 날듯이 기뻤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모는 어떤 불안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년 정도 지났을까?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같이 식사하자고 하면 이미 일정이 잡혀 있어요 라는 답이 돌아오고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부모는 일하느라 힘들겠지라고 이해하려 했으나 마음 한켠에는 조금씩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날 점점 멀리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부모가 몸이 아파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자식의 차가운 말이 부모의 마음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 아프세요? 얼른 병원 가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라며 달려와 줬을 텐데 이젠 연락도 미적지근했습니다.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분명 예전에는 그렇게 효심이 깊었는데 왜 갑자기 돌변한 걸까? 그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참아내며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설마 이러다 말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증여 전에는 자식이 자주 용돈도 드리고 이 돈으로 검사라도 받아보세요 라며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용돈은커녕 안부조차 제대로 묻지 않습니다. 자식도 결혼해 아이를 키우느라 빠듯하겠지 하고 이해해보려 했지만 부모가 병원에 갈 일이라도 생기면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너 노후에 쓸 돈도 없이 다 줘버려서 어떡하려고 그러니? 친구들은 혀를 찼습니다. 부모는 그제야 내가 너무 섣불렀구나 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생활이 정말 빠듯해진 어느 날, 부모는 자식에게 용기를 내어 돈을 빌려달라 부탁했습니다. 저도 카드 없이 밀렸어요. 이미 예전에 다 드렸잖아요.
돌아오는 대답은 무심한 말뿐이었습니다. 부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전 재산을 기꺼이 준 건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듣다니. 부모의 손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부모는 자식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더 속상해봐야 나만 손해다라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든 챙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집은 이미 자식에게 넘긴 상태였기에 부모가 살 수 있는 건 월세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비록 협소했지만 부모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자식이 언제 올지 몰라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었죠. 아침이 되면 복지관에 들러 일자리를 알아보고 오후엔 시장에서 소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몸이 힘들었지만 내가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산다는 뿌듯함이 오히려 부모를 살렸습니다. 무료 급식소나 자원봉사 단체를 찾아다니며 부모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나도 전 재산 줬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누군가의 사연을 들으며 공감도 하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쩌다 우리 시대의 부모들은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야 하지?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어쩌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자식들 역시 자기 삶에 치이는 현실. 결국 부모는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죠. 그래도 원망만 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는 지금도 하루하루 몸을 움직여 용돈을 벌고 시간 나는 대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새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다.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남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전 재산을 물려주기 전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렇게 변했을까? 사실 자식도 처음부터 불효할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삶이 바쁘고 이미 재산을 받았으니 부모님이 별다른 도움이 필요 없겠지 하는 생각이 쌓이면서 점차 관심과 책임감이 사라진 건 아닐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줬는데 돌아온 건 냉대라니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자식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노후를 준비하고 자기 인생을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결말이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겠죠. 부모는 스스로를 위해 어느 정도 재산을 남겨두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지속하지만 노후를 스스로 대비해야 합니다. 자식 역시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가끔씩이라도 관심을 표현해주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집니다. 증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재산 증여 후에 부모가 어떻게 살아갈지, 자식이 정말로 부모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